난 언제 저렇게 다이어트 하냐, 또는 저런 다이어트는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다이어트 성공 확률을 2배 이상 높여줄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몸을 만든다는 건 근육만 붙이는 게 아니라 지방을 커팅한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아시죠? 웨이트를 좋아한다면 한 번은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봐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아직 여름은 길고 반팔 입었을 때 팔뚝에 핏줄이 빡 올라올 수 있도록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전략을 잘 잡으면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거든요.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다이어트의 실패를 내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의지의 문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해결 방법이 없어요. 뭐 동기부여를 더 할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배가 고파오기 시작하면 나 다이어트 안 해도 잘 살았는데? 이런 생각부터 머릿속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의지 박약이다. 내 의지는 쓰레기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상태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뚱뚱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15살 때 여자한테 차이고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 만에 거의 10kg를 넘게 뺐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뭐 키토나 원푸드, 채식, 육식, 뭐 다이어트 약, 뭐 바디빌딩, 크로스핏 이런 거 안 해본 다이어트가 거의 없어요. 뭐 불법적인 약물이나 뭐 지방흡입, 위고비는 안 해봤고, 아무튼 제가 원래 뚱뚱했던 사람인 만큼 살도 잘 찌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의지 박약을 이겨내고 빠르게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지 3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의지가 꺾이지 않는 다이어트의 전략이에요. 마지막에 제가 실제 하루 동안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3가지 전략을 적용해서 먹는지까지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자, 몇 칼로리를 먹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영양에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영양이 과할 정도로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굶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단백질 지렛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가설적인 아이디어이긴 한데 실험을 통해서 나름 검증이 된 이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충분하면 딱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먹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헛헛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필요한 양을 넘어서 과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 지렛대가 먹는 양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면 어떤 실험에서는 단백질이 적은 그룹이 거의 1000칼로리나 더 먹었다고 해요.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거의 굽네치킨 한 마리를 더 먹은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제 생각이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단백질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저는 몸으로도 이걸 느껴요. 근데 뭐 탄수화물처럼 에너지로만 쓰이는 거 말고 우리 몸에 좋다고 하는 영양소들 있죠. 그런 영양소가 엄청 풍족하게 몸에 들어와 있으면 몸에서 배고픔이나 식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음식을 엄청 많이 먹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년 정도 채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주변에서 제가 뭐 밥 먹을 때면 신기하게 쳐다볼 정도로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채소류가 고기보다 영양 밀도가 좀 낮으니까 먹어도 막 배가 부르거나 그러지 않고 자꾸 막 더 먹게 되더라고요. 저 말고 이제 극단적인 식단으로 고구마나 감자 이렇게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은 나중에 가면 막 고구마를 한 박스씩 먹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막 의지가 불타서 막 어떤 식단이든 할 것 같지만 막상 조금 해보면 식욕 때문에 그 의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지는 무조건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기본으로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식욕을 최대한 잘 때려잡을 수가 있는가, 이게 다이어트 성공 비결입니다. 저는 그 중요한 핵심 방법으로 탄수화물 같은 거 말고 단백질하고 또 비타민, 미네랄 등 이런 미량 영양소를 풍족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단백질을 넉넉하게 먹을 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조금 과하게 먹고 있거든요. 제가 귀차니즘이 좀 심해서 이것저것 여러 개 먹는 걸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막 길게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어떤 약사님이 추천해준 거, 이거 쏜리서치에서 나온 걸 먹거든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뭐 쏜리서치에서 저한테 광고를 줄 리도 없고. 아무튼 이거에다가 오메가3만 먹어도 될 정도로 온갖 것들이 막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만 먹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 과량 복용하려고 여기다가 이것도 추가로 4알을 먹어요. 이게 정량이 8개 먹는 건데 이거에 한 절반 정도를 추가로 먹는 거죠. 이거 보면 아침에 먹는 거, 저녁에 먹는 거가 있어서 아침에 이거 3알, 저녁에 이거 3알을 먹고 그리고 중간에 이거를 4알을 먹습니다. 이렇게 하루만 먹어도 막 10알이 되거든요. 온갖 거가 다 들어있는 만큼 알약 개수가 좀 많은데 저는 막 이것저것 챙겨 먹으면 이제 금방 포기하게 돼서 이렇게만 해가지고 챙겨 먹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까지 진짜 지금 제가 체지방이 거의 한 5% 정도 되는데 진짜 식욕 조절이 엄청 잘 되고 컨디션이 좋아서 살도 잘 빠지더라고요. 잘 나가는 유튜버 분이 이제 추천해 준 게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진짜 넉넉하게 먹어야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한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체중 곱하기 2.5배는 먹어야 됩니다. 체중이 80이면 거의 200g 정도 먹어야 되고 이게 조금 많은 양이긴 한데 제가 이따가 영상에서 저는 어떻게 하루 단백질을 챙겨 먹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의지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식욕을 때려잡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몸이 영양적으로 풍성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영양을 풍족하게 먹자. 당연히 탄수처럼 에너지원으로만 쓰이는 거를 풍족하게 드셔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냥 벌크업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맛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로니 콜먼도 저렇게 바베큐 소스 잔뜩 뿌려 먹거든요. 막 치즈가루도 뿌려 먹고 막 그래요. 저거는 근육량이 엄청 많은 선수잖아. 아니에요. 이 선수가 작년에 올림피아에서 비키니 우승한 선수인데 식단 먹는 거 보면 막 시즈닝이나 이런 거 해서 엄청 맛있게 조리해서 먹거든요. 크리스 범스테드도 와이프분이 식단을 되게 맛있고 다채롭게 챙겨줘요. 아니 올림피아 선수들도 맛있게 먹으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인이 식단 한다시고 맛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든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해야 되거든요. 저는 실제로 빵도 먹고 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고깃집도 가고 국밥집도 잘 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맛은 여러분의 식단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폭식의 확률을 확 줄여줍니다. 얼만큼 중요한지 수치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단조롭고 맛이 없는 식단을 할 경우에 내가 다채롭고 맛있게 식단을 하는 것보다 폭식할 확률이 2.5배 정도 높고 다이어트를 포기할 확률도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맛있는 식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중간에 포기하고 폭식하는 걸 2배에서 3배 정도 줄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튜버들이나 바디빌딩 선수들 보면 맛없는 식단으로도 척척 다이어트 잘만 하던데?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다니신다면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거 능숙하게 하시죠. 근데 바디빌딩하고 트레이너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회사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업무 처리하라고 하면 그걸 잘 참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바디빌딩을 오래 하고 다이어트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식단에 대한 의지도 점점 과부하해서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나도 그런 사람들 따라서 그냥 쌀밥에 닭가슴살, 야채만 먹어야지 했다가는 얼마 못 가고 치맥 파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치킨 피자 그렇게 맛있게 먹으라는 거냐? 라고 하면 죄송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다이어트인데 그건 아니죠. 식단의 범주 안에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를 먹는 거가 어떤 느낌이냐면 왜 우리가 자기 전에 쇼츠 10분만 보고 자야지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막 1시간씩 쇼츠 보다가 늦게 자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쾌락적인 음식을 먹게 되면 도파민 분비를 과하게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어떤 회원분이 자기는 단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세요? 그럼 뭐 매일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빵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달달한 고구마나 아니면 칼로리가 되게 낮은 그런 아이스크림이나 좀 건강한 빵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나는 치킨을 너무 좋아해. 그러면 뭐 가끔 굽네 고바삭 정도는 먹어도 BBQ에서 황홀은 안 먹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정도면 그래도 식단이지 라는 생각의 범주 내에서 맛있고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닭가슴살 먹을 때도 너무 클린하고 깨끗하게 조리된 거 말고 이렇게 맛있게 조리된 닭가슴살을 먹는 거예요. 이거는 광고긴 한데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일단 제가 제품을 보내주셔서 먹어봤는데 와, 저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나 싶더라고요. 배민에서 어지간한 오븐 치킨 시켜 먹는 것만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봤더니 뭐 르꼬르동 블루인가 무슨 그런 프랑스의 요리 학교 출신 셰프님이 직접 개발에 참여하고 식단용으로 왜 닭다리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국내에서 맨 처음 개발한 분이 이걸 직접 런칭한 거더라고요. 어쩐지 좀 맛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먹는데도 여자친구도 솔직히 막 오븐 치킨 이런 거 안 시켜 먹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소스가 여러 개여가지고 식단도 다채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헬스장은 오픈할 때가 제일 싼 것처럼 브랜드 같은 것도 런칭할 때가 제일 쌉니다.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런칭 할인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맛있는 닭가슴살 쌀 때 잔뜩 쟁여두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이렇게 닭가슴살 맛있게 먹는 거 외에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가끔 이제 돼지고기 목살이나 소고기, 양고기, 계란, 생선 이런 식으로 단백질 섭취하는 방식 있잖아요.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음식 이것도 좀 다양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내가 양꼬치 먹을 때 꼬바로우 먹거나 또는 뭐 돼지고기집 가서 목살 먹는데 냉면하고 술은 먹으면 안 되겠죠? 다시 강조하지만 맛을 포기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내 식욕의 뒤통수가 얼얼하게 맞아버리고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실 거예요. 성공 확률을 2배 이상 높이는 방법, 식단을 맛있고 다채롭게 한다. 빵이나 뭐 삼각김밥 이런 거는 제가 어떤 식으로 먹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만큼 엄청 중요해요. 저도 과거에 실수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세 번째, 다이어트는 빠르게 빼셔야 됩니다. 단백질 잘 챙겨 먹고 웨이트 하면 어지간하면 근손실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1kg 그 이상 빼도 괜찮으니까 빨리 빼고 다이어트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아무리 식단을 맛있게 먹어도 치킨보다 맛있을까요? 양꼬치를 먹으면 꼬바로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빨리 끝내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근손실 걱정하면서 천천히 다이어트 한 적이 있죠. 근데 변화가 더디게 나타나니까 솔직히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다이어트 기간이 길어져서 스트레스만 받더라고요. 근데 너무 빠르게 빼면 근손실 많이 난다던데? 여러분, 솔직히 저나 다른 대회 나가는 선수들 보잖아요. 그럼 체지방이 5% 아래로 내려가면 진짜 적게 먹고 몸도 그런 극한 상황인데 운동은 더 많이 해요. 근데 그때도 근손실이 잘 안 나거든요. 그리고 설사 근손실이 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다이어트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근손실은 제 경험상 한두 달이면 다 회복이 돼요. 근육 조금 지킨다고 내가 뭐 3-4달 그 이상 다이어트를 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한두 달 만에 그냥 빼버리고 조금 근손실 본 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낫죠. 근데도 나는 뭐 실제로 근손실을 경험하고 그게 너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 영상으로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뺄 수 있냐? 일단 단백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배 정도 충분하게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예요. 탄수화물. 이따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84에서 5kg 정도 나가는데 탄수화물류로 하루에 350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먹어요. 조금 많이 먹으면 500칼로리 정도. 밥 한 공기 조금 넘는 양이죠. 운동 전후로만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어서 운동할 때 힘을 조금 내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은 어떻게 먹냐? 저는 지방은 몸에서 필요한 정도인 한 체중 곱하기 1배
그래서 한 80g 정도를 먹습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가끔 너무 힘이 없어서 운동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하고 2, 3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는 힘이 조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힘이 나거든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근육에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면서 힘이 없다 이런 걸 느끼시는 건데, 이게 결국에는 다시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몸이 자기 죽을 짓은 안 하기 때문에 근육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에너지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운동 퍼포먼스가 나올 건데, 갑자기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고 운동 퍼포먼스가 갑자기 훅 떨어지고 운동하는데 막 땀도 안 나고 주변에서 야 너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밥을 한 3-4공기 정도 드셔가지고 몸을 좀 회복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저는 뭐 빵을 좀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제 경험과 약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조금 잡아드리자면, 체지방이 15% 이상이다. 그러면 뭐 3에서 5주에 한 번, 내가 8에서 15%다. 그럼 2, 3주에 한 번, 또는 내가 체지방이 8% 이하다. 그럼 1, 2주 정도에 한 번,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략들, 영양을 풍족하게 하고 맛있게 먹고 빠르게 뺀다, 이거를 적용해서 하루 동안 실제로 어떻게 먹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6시 50분쯤 됐고 이게 첫 끼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7시 반에 수업이 있고 수업 끝나고 바로 운동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프로틴하고 야채가루 그리고 크레아틴 섞은 거예요. 프로틴은 정량의 2배. 원래는 아침에 야채랑 뭐 소고기 아니면 계란이랑 해서 야채 카레를 만들어서 먹는데, 오늘은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야채가루랑 프로틴으로 대체를 합니다. 굿. 저는 막 귀찮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섞어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짠. 영양제는 지금 빈통, 지금 밥 먹을 거랑 닭가슴살, 그리고 또 닭가슴살이랑 이거는 계란. 자, 저는 이거 소스를 이렇게 다 으깨요, 가슴살을. 그러면 이 소스가 막 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으깨서 살 사이에 소스가 다 배이도록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데리야끼 맛.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다 스며들고, 자, 지금은 곧 10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바베큐, 미국식 바베큐 파는 데 가면 이런 모닝빵 같은 거에다가 폴드포크 넣어 먹잖아요. 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쪼개갖고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먹습니다.
맛있긴 해. 이게 데리야끼 맛이어가지고 진짜 바베큐 먹는 것 같은 느낌. 가급적이면 저는 막 내가 체지방을 저는 이제 곧 이제 3%, 3% 아래까지 만들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는 식단은 기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다. 맛있게 먹으면서 좀 손이 덜 가고 왜냐면 다이어트 할 땐 좀 귀찮으니까 식단 만들기가 손이 덜 가고 맛있게 먹어야 입이 안 터져요. 식단을 계속 맛없게 먹으면 입 터집니다. 100%.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맛있게 먹어야 폭식을 안 합니다. 자, 이거는 이게 플레이밍 핫인데 이거 진짜 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하루에 1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이 맛은 이제 좀 자극적인 매운 게 땡기니까 하나 정도 먹겠는데 이걸 이제 매운 게 자극적이면서 칼로리가 낮으니까 이 자극적인 걸 원하는 이 혓바닥을 좀 달래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매운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다 으깨서 소스가 스며들게 만들고 다시 요 빵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근데 이런 자극적인 걸 한번 먹잖아요. 그럼 확실히 입 터지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가 지금 편의점에서 산 거 옥수수 모닝글이거든요. 이거 저번 주인가? 근데 이 옥수수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아요. 이제 지금보다 체지방이 더 빠지면 좀 더 칼식단, 클린하는 걸로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도 잘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끼니 계란. 지금 9시 15분이고 퇴근하고 집 와가지고 마지막 끼니를 먹습니다. 조금
제가 보여드렸던 걸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식단하실 때 적용을 하시면 되고, 자, 다이어트 속도를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방법 3가지. 뭐다? 영양을 풍족하게 한다,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빠르게 뺀다. 아시겠죠? 이거 적용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에는 팔에 핏줄이 서는 그런 멋있는 운동남이 되어 봅시다. 아시겠죠? 식단에 있어서 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영상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댓글로.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더보기란이랑 댓글 들어가셔서 꼭 런칭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닭가슴살 싸게 구입하세요. 아시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마워요.